안녕하세요. 제러미TV의 스톡 좀 아는 아저씨 제러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톡 사이트에 작가를 등록할 때 전속 작가로 등록할 것이냐 아니면 비전속 작가로 등록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전속 작가와 비전속 작가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톡 사이트를 처음 이제 스톡 작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이제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전속으로 할 것이냐, 비전속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일단 고민을 하시게 될 텐데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스톡 사이트 중에 몇몇 사이트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스톡 사이트는 비전속 작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전속 작가와 전속 작가의 장점과 차이점, 그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제 비전속 작가라고 하면 그 사이트에 그러니까 속해 있지 않은 일종의 프리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든지 활동할 수 있는 개념이고요. 비전속 작가의 장점 중에 가장 큰 첫 번째 장점은 뭐냐면 다양한 사이트에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내가 전속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셔터스톡에서 내가 이미지를 판매하고 있으면 또 다른 제2의 제3의 다른 사이트에서도 얼마든지 자신의 이미지를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비전속 작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판매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이트에 걸쳐서 이미지를 판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트에서 집계된 판매량을 집계했을 때 그 전속 사이트에 비해서 판매량에 있어서는 비전속으로 그 여러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는 것들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전속 사이트의 특징, 장점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상대적으로 작가 등록할 때 용이하게 그 작가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그 작가 등록 그 기준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작가 등록하는데 그렇게 까다로운 그런 규칙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작품만 있으면 바로 작가 등록은 쉽게 할 수 있는 그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징으로는 작품에 대한 승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 자체가 그렇게 작품에 대한 기준 자체가 크게 까다롭지는 않기 때문에 일정 정도 수준만 갖추고 있으면 대부분의 작품을 등록을 해서 승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 추세가 셔터스톡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다른 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작품 심사가 좀 까다로워지고 있는 추세이긴 해요. 그러니까 워낙에 축적되어 있던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가 신규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미지하고 지나치게 유사하다거나 겹친다거나 하는 것들은 좀 걸러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속 작가로서 활동하면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 중에는 박리담회라고 할 수 있어요. 저렴한 가격에 많이 팔아서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단점으로는 이제 비전속 작가로 활동을 하게 됐을 때는 판매 단가가 상당히 낮습니다. 사이트 자체가 그 저가에 판매하는 사이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작품을 판매했을 때 작가에게 주어지는 수수료가 굉장히 낮습니다. 셔터스톡 같은 경우는 0.1불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거의 100원, 120원 그 정도. 그다음에 더 저렴하게 더 작가에게 주어지는 사이트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이미지가 어떻게 판매되느냐에 따라서 작가에게 주어지는 수수료가 굉장히 낮다는 거. 그리고 작품에 이제 이미지 등록할 때 제목, 키워드 작업들을 반드시 작가가 직접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가가 직접 제목과 키워드 작업을 다 일일이 수작업을 해가지고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 중은 이제 이미지가 불법으로 사용되었을 때 그것을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느 사이트에서 어떤 그 이미지가 판매됐는지 그거를 추적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 전속으로 활동하는 작가에 비해서는 좀 그 취약한 부분이 있다.
있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비전속 작가를 유지하는 사이트는 이제 그 작품의 검수가 상대적으로 이제 용이하기 때문에 또한 비슷한 컨셉의 작품들도 굉장히 많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작가들의 경쟁률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컨셉의 작품들이 워낙 많이 이제 등록이 되어 있고 또 계속 받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신의 작품이 돋보이거나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만큼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그런 좀 단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비전속 작가를 지향하는 사이트들은 뭐 셔터스톡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도비 스톡, 그다음에 123RF 같은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아이스톡도 있고, 뭐 픽스타,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이트 같은 경우는 크라우드픽하고 유토 이미지, 통로 이미지 등이 비전속 작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속 작가를 알아보겠는데요. 이 전속 작가는 그 특정 스톡 사이트에 전속되어 있는 작가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사이트에다가 등록한 이미지는 다른 사이트에서는 판매하면 안 되는 그런 시스템, 매뉴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속 작가로서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첫 번째 작품의 판매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작가에게 주어지는 그 작가 수수료 또한 높기 때문에 작품 하나가 판매됐을 때 작가에게 돌아가는 지급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 비전속 작가들의 작품에 비해서는. 그래서 작가 판매에 따른 작가 수익이 굉장히 높다는 것,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판매 사이트에서 전속 작가들에 대해서는 꾸준한 관리를 합니다. 그 작품에 대해서 그 상위 뭐 첫 페이지라든지 그 노출이 잘 될 수 있게끔 그 작품의 사이트에 디스플레이를 해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신경을 써준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비전속 작가에서 단점 중에 하나가 자신의 작품이 유출됐을 때 그것을 찾아내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이 전속 작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이미지가 불법으로 유출되었을 때 그것을 잡아내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점이 있죠. 한 특정 사이트에서만 그 이미지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트에서 판매된 이력이 없는데 어디선가 그걸 쓰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이 불법으로 그 사이트를 취득했다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찾아내기에는 전속 작가가 훨씬 더 비전속 작가에 비해서는 용이한 점이 있다. 그런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속 작가를 운영하는 사이트 중에서는 제목과 키워드를 직접 작업을 해주는 사이트들도 있어요. 그 작가는 그냥 이미지만 등록을 해 놓으면 그 사이트에서 직접 제목, 키워드 작업들을 직접 그 작가의 편의를 위해서 수행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속 작가로 했을 때 또 다른 단점은 무엇이냐?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이제 여러 사이트에서 판매할 수 없다는 거겠죠. 그 전속으로 매여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작품을 그 사이트에 등록을 해놓으면 다른 사이트에서는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판매를 하다 적발됐을 때는 뭐 작가를 제명한다거나 하는 그런 이제 것들이 있으니까 이미 그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작품은 다른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면 안 된다는 그 규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매량이 비전속 사이트에 비해서는 좀 적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한 사이트에서만 이미지가 판매되기 때문에 그 사이트가 그 한 사이트에서만 이미지가 판매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러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이미지보다는 판매량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가 등록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전속 작가이기 때문에 작품의 퀄리티를 굉장히 높게 봅니다. 그래서 그 작가의 작품을 심사하기 전에 뭐 100장, 200장 정도의 작품을 이제 포트폴리오를 제출받아가지고 그 작품들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 자신들의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았을 때만 그 작가로 등록을 해주기 때문에 그 전속 작가로 등록하는 데는 굉장히 그 진입 문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전속 사이트에서는 작품에 요구하는 작품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높은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작가가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점들이 있고요.
그 전속 작가를 유지하는 사이트들이 어떤 사이트들이 있냐면요. 이제 게티 이미지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그다음 대표적인 사이트고, 그다음에 옵셋, 그다음에 게티 이미지 코리아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스톡, 그다음에 픽스타, 그다음에 유토 이미지 등에서도 전속 작가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특이할 점은 이제 아이스톡이라든지 픽스타, 그다음에 유토 이미지 같은 경우는 비전속 작가와 전속 작가를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이스톡 같은 경우에는 전속 작가와 비전속 작가를 동시에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일단은 비전속으로 작가 활동을 하시다가 그 중간에 전속 작가로 이제 그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아이스톡에서 이제 비전속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전속 작가로 전향을 하실 경우에는 기존 다른 사이트에 비전속 기간에 올라가 있던 다른 이미지들을 전부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 아이스톡 안에서만 이미지가 남아 있어야 되고요. 똑같은 이미지를 다른 사이트에 비전속 작가 활동을 하시는 기간 동안 등록했던 이미지가 있다면 전속으로 변환을 하실 경우에는 다른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이미지를 전부 삭제하고 전속 작가 신청을 하셔야 한다는 것, 그런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픽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그 이미지를 전속으로 판매를 할 것인지 아니면 비전속으로 판매를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등록 과정에서 그 전속 이미지로 등록을 할 것인지 아니면 비전속으로 등록을 할 것인지 하는 그렇게 이제 옵션을 고를 수 있는 사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토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이제 작가 등록을 하는 시점에서 비전속 작가로 등록을 할 것인지 전속 작가로 등록을 할 것인지를 작가 등록 과정에서부터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일단 이렇게 해서 그 비전속 작가와 전속 작가에 등록했을 때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제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여러분이 이제 스톡 작가 활동을 하시면서 자신에게 비전속 작가가 맞을지 전속 작가가 맞을지 생각을 해보셔서 자신에게 맞는 스톡 사이트를 골라서 작품 활동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전속 작가와 비전속 작가의 장단점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스톡 좀 아는 아저씨 제롬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